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궜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인천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주요 이슈 함께 짚어봅니다.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지하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의 개정을 추진 중이죠. 입찰받은 점포의 재임대와 양도양수를 인정했던 기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행안부의 지적 때문인데요. 인천시의회 상임위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제2 요구 등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0일 지하상가 관리 운영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조례안의 핵심 골자는 점포 사용자의 공개 입찰과 지하상가 임차권의 양도와 양수, 그리고 재임대 금지. 시는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계약 잔여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을 경우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잔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그 계약 기간까지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부칙에 담았습니다. 또 조례 시행 전 재임대 등의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는 2년간 조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부칙도 상위법에 위반되지만 상인들의 피해를 감안해 행안부와 합의를 이룬 부분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 심의 현장에서는 시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양도양수는 허용했잖아요. 조례로. 현행법을 위반하고 하도록 만드는 게 인천시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2019년도 와서 모든 책임이 상인 여러분한테 있다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없죠. 인천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잘못된 조례를 운영할 수는 없다며 조례안의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당장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연착륙을 위해서, 제도적인 완화를 위해서 또 그분들의 일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는 거고요. 만약 법에 위배되지 않고 평등하게 되면 이얘기는 전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 어렵고요. 하지만 결국 시의회 권교위는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기존 계약자의 경우 계약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고 재임대 사용자의 경우 5년간 조례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행안부의 동의를 얻은 인천시의 안보다 상인들에 대한 지원 수준이 대폭 높아진 상황. 수정안에 대한 제2 요구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리포트 보고 왔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보도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하상가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도 이제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죠. 지금까지 그 조례에 따라 상인들이 지하상가 임대를 받아서 양도, 양수 그리고 이제 재임대까지 이제 해왔던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지하상가를 개보서는 비용을 상인들이 부담하는 대신에 경쟁 입찰 없이 상가를 이제 임대받아서 이 같은 어떤 혜택을 누려왔던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상위법 위반입니다. 경쟁 입찰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지하상가 같은 공유 재산은 당연하겠지만 양도, 양수 그리고 이제 재임대를 할 수가 없어요. 상위 법령 위반인데 감사원과 행안부가 이 같은 지적을 이제 인천시에 한 거죠. 조례가 위법하다라는 이런 지적을 했고 이제 문제가 이제 그 조례 개정을 관련 개정을 이제 이에 따라서 추진을 한 건데 문제의 조례가 제정이 된 게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7년 동안 문제의 조례로 인해서 이제 불법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이제 감사원과 행안부의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죠. 그런데 인천시는 그동안 이제 상인들의 반발이 무서워서 개정에 이제 손도 못 대고 이제 엄두도 못 내고 있다가 이제 올해 들어 인천시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계속된 지적이 나오니 이번엔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이제 칼을 빼들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당연하게끔 이제 상인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인천시가 이제 수정안을 상정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는데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인천시의 제2 요구 때문일 텐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앞서 리포트에서 이제 인천시가 조례 부칙에 계약 잔여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을 경우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그리고 잔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그 계약 기간까지 이제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부칙을 정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또 조례 시행 전 재임대 등의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는 2년간 조례 적용을 유예한다. 라는 이런 부칙을 넣은 건데, 그러니까 이는 갑작스러운 조례 변경으로 피해를 입게 될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 법적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쟁 입찰 없이 계약을 맺는 것과 또 입찰 받은 매장을 재임대하는 것은 이제 불법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인들의 상황을 고려한 이런 어떤 부칙
역시도 상위법 위반인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시가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니까 행안부랑 이제 감사원에게 이런 어떤 부칙을 넣으면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고, 이는 이제 정부의 어떤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 이제 부칙을 넣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빠를 건데, 네. 그런데 인천시 의회가 이 안을 뛰어넘는 이제 계약기간 10년 보장, 그리고 재임대 사업자 조례 적용 5년 유예로 이제 조례를 수정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이 문제인데, 이 그러니까 수정안의 내용은 정부와 합의가 된 상황이 아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인천시에서 이제 수정 가결할 것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행안부에다가 이렇게 뭐 10년에 5년을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부에서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질의를 했더니, 행안부에서 우리가 앞서 너희들과 약속을 했던 5년 보장, 2년 유예 이외에는 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천시의회가 이번에 수정 가결을 했는데 여전히 불법이고 정부도 동의를 하지 않는 이런 조례안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행안부에서 이번 수정안에 대해 또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인천시는 당연하게 이제 인천시 의회의 수정 가결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에 기존 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물론 이번 이제 수정안을 행안부가 수용을 한다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근데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라면 이제 인천시가 인천시 의회에게 이제 제의 요구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의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인천시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상가들이 상당수라는 겁니다. 네. 예. 내년 2월에는 이제 2년 지하상가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고요. 중앙 지하상가는 4월, 그리고 신부평 지하상가는 8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조례 부칙에 5년간 계약을 연장하는 임차인 보호 방안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조례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런 부칙에 들어가 있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인들이 경쟁 입찰로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이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 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인천시 의회가 이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상인들의 이런 어떤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만약 상인들이 이제 계약 기간 이후에도 이제 안 나가고 버티면 행정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인천시의 입장인데, 그럼 뭐 당연히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겠죠. 참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보는데, 참, 예, 저희도 뭐 취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가로 나오는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연말을 맞아 다가오는 내년 인천 교육 정책과 방향, 또 주요 사업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교육 정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내년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 정책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네,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발표됐는데요. 도성훈 교육감이 직접 학부모들 앞에 나서서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인천시 교육청은 다양한 교육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세계화 교육, 또 마을 학교, 또 예술 교육처럼 다양한 분야들에 특화돼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변화하는 교육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도교육감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도 다 똑같아요. 공립, 사립, 망라하고 나중에 시험 봐가지고 점수 나오는 대로 대학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시라고 하는 그 서열화 정책, 이것이 그냥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제 앞으로 혁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 네, 바로 서열화, 입시 우선주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고 적극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겠다는 게 내년 인천시 교육청의 목표인데요. 한 가지 현장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이 서열화 정책을 보다 좀 확실하게 좀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들이 조금 더 소개가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일단 인천은 내년에 동아시아 시민학교, 거점 학교를 신규 지정해서 시범학교로 운영에 나서게 되는데요. 곧바로 내년 초에 인천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20개 교를 거점 학교로 선정을 해서 동아시아 교육 부분에만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각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선정이 된 학교는 내년 새학기부터 68차시 이상 동아시아 이해와 관련한 교육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동아시아 시민 거점 학교는 세계화 교육의 필요성에 다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나라 가운데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유럽이나 미주권이 아니라 떠오르는 이 동아시아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동아시아 시민 학교를 좀 선정을 하고 양성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내년 인천교육 정책 가운데 말씀하신 동아시아 시민 양성학교, 또 마을교육, 문화예술교육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부분들이 청사진으로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직업교육 분야가 눈에 띕니다. 사실 이 직업계교의 취업률이 전국적으로 예전만 하지 못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교육청에 대안이 있습니까? 네,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건 누구나 공감을 할 만한 부분입니다. 지난 10월에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인천 지역 직업계고가 현재 처한 현실에 대한 보도를 내드린 적이 있는데 입학이 곧 취업으로 연결됐던 이 수년 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인천 28개 직업계고의 졸업생 취업률은 지난 2017년 71%였던 게 지난해는 60%까지 하락을 했고요. 올해는 절반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안전사고 문제로 실습제도가 크게 위축이 됐기 때문인데 또 여기에는 기업들의 이 경기 불황도 직업계고의 취업률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현재 상황이 상당히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인천시 교육청은 내년 8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직업교육을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직업교육을 좀 확산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직업계고를 좀 재구조하고 또 학과 개편을 하는 등 기존의 틀을 확 바꾸는 것에 예산 34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네. 또 현재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시 내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짜여진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앞으로 인천 직업계고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하도록 교육 내용까지 좀 개편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정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교육 과정을 좀 고민하고 바꾸는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자리가 인천시 내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한 자리였는데요. 이 학부모들은 내년도 인천 교육에 어떤 바람을 갖고 있었나요? 네, 학부모들은 내년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이전보다 좀 더 살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은 학부모들의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학부모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지만 더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들만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각자 자기 아이들 얘기도 하고 각자 학교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정보 공유하는 장소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창의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뭔가 지원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자유학계제라든가 이런 거에 좀 이렇게 막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활동을 많이 더 하고 싶어도 이게 한정돼 있는 그런 업체들이 이제 맺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더 많이 활성화돼서 학교에 많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학부모들이 바라는 내년도 인천시의 교육 방향까지 들어봤습니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내년 인천 교육 정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곳 부평의 미쓰비시 줄사택인데요. 낡고 부서졌지만 그 역사적 가치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미쓰비시 줄사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원형 보존보다는 기록에 집중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있는 건물을 허물고 보존을 논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먼저 리포트 보고 오시죠.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전문가들은 일제강점기 시절의 아픔을 간직한 그리고 부평의 근현대사를 확인할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이라고 미쓰비시 줄사택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 말기 병창기지화 혹은 네네. 부평의 공업 도시화 과정에서 탄생한 노무자 주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요, 건축사적으로도 도시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물이거든요. 네네.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도 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보존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 네. 일단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줄사택은 모두 6개 동. 부평구는 이런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 중 4개 동을 주차장 건립을 위해 곧 철거할 계획입니다. 부평구도 미쓰비시 줄사택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부평구는 철거 과정에서 나온 잔재를 유물화해 다른 곳에 새롭게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역사적 가치를 가진 건물을 철거하고 이를 복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없어졌을 때 그때 그것을 복원하는 것이지. 복원을 하는 것이지 예. 현재 있는 것을 스스로 없앤 다음에 복원을 하는 거는 네. 사실은 문화유산을 예.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옳지 정말 않다. 이해가 안 가는 아. 사실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는 미쓰비시 줄사택의 문화유산 기록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철거를 전제로 한 부평구의 계획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요. 있는 걸 부수고 복원한다. 저도 좀 당황스러운 내용인데 현재까지 나온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한 부평구의 계획이 어떤 건가요? 네, 현재 이제 미쓰비시 줄사택은 6개 동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중 4개 동은 주차장 건립을 위해 이제 곧 조만간 이제 철거가 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2개 동이 남잖아요. 이 2개 동에 대한 보존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없기는 한데 이제 제가 부평구에 이제 취재를 해 보니까 원형 보존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앞서 4개 동과 마찬가지로 철거한 후에 나온 이제 잔재를 이제 유물화 작업을 거쳐서 이제 전시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기록화하는 방안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철거 후에 이곳이 이런 곳이었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릴 수 있는 어떤 메모리얼 시스템 정도를 갖추는 안 정도를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부평구는 원형 보존에 대한 의사가 현재까지는 없다. 나머지 2개 동도 다 이제 철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 원형 보존을 꺼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취재를 위해서 물어봤을 때에 나온 답은 이제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였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지만 관리 부실로 미쓰비시 줄사택이 굉장히 오래 방치됐기 때문에 낡아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때문에 이제 위험하다라는 게 부평구의 입장인데, 근데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 그러니까 낡았기 때문에 때려 부순다라는 거는 너무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욱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이런 건물들을 보존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가까운 것을 좀 짚어보자면 이제 인천, 바로 연평도를 볼 수 있는데, 북한이 과거에 연평도를 폭격한 바가 있죠. 네. 저도 취재를 갔는데 그때 폭격을 맞아서 불에 타고 무너진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인천시가 이 건물을 부서진 그 상태를 원형 보존해갖고 이제 박물관화해갖고 이제 전시하고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폭격 맞은 집도 그러니까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이뿐만이 아니죠. 이제 줄사택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았던 부산의 소망마을도 이제 원형 보존했고요. 이제 소록도의 병사 역시 주차장 건립 때문에 철거 위기에 놓였지만 이런 여론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제 기념관으로 보존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다고 지적된 태백의 탕광촌 아파트 역시 안전 구조 보강 후에 일부는 이제 숙박시설로까지 활용이 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은 철거는 이제 안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부평구의 취사 선택, 의지가 강하게 적용된 것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인데 왜 부평구가 철거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정확히는 왜 이렇게 고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을 왜 굳이 부평구가 철거를 고집하고 있는지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